마라톤 대회에서 한 여성이 한참을 달리다가 갑자기 달리기를 중단하고 눈물을 흘리며 걷기 시작하는데요. 여성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과연 저 여성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30대 낸시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의 한국지사 발령으로 3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살았던 한국이란 나라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한국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한국이란 나라에 적응하는 게 힘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환경에 놓이면 누구에게나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요. 그런데 전 그 적응 기간이 남들보다 참 길었어요. 그 이유는 전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라왔기에 다른 새로운 환경을 접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한국에서 3년 동안의 생활을 결정한 것은 제 인생에서 손에 꼽을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캐나다의 제약회사에서 마케팅팀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개인 업무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보내고 있던 사람이었죠. 캐나다 사람들을 보면 타인에 대해서 대부분 무관심해요. 물론 저도 타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오로지 저와 제 가족뿐이죠. 제약회사에서 일한 지 1년이 넘어갔을 때도 회사에서 아무도 제 나이를 몰랐어요. 사실 캐나다에서는 나이를 물어보는 것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무례하다고 생각하기도 해서 그런 사적인 질문들이 자주 오가지는 않아요. 남자친구가 있는지 여자친구가 있는지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요. 전 이런 문화가 잘 맞았고 만족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물론 남편의 한국지사 발령으로 이 직업도 그만두고 한국에 오게 되었지만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려고 소셜 네트워크에서 한국의 장단점을 많이 검색해봤어요. 장점은 정말 뚜렷했어요. 한국은 살기가 편리한 나라라는 것이에요. 외국인들이 입을 한데 모아 극찬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였어요. 예를 들자면 캐나다에서는 운전면허증의 주소를 갱신하면 6주 정도는 지나야 받을 수 있어요. 정말 느리죠? 캐나다의 행정 처리가 느릴 만한 이유가 있긴 한데요. 바로 정부의 전산 업데이트가 정말 느려요. 한 번은 집에 날아온 세금 고지서를 보고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었는데 세금 납부 내역이 뒤늦게 전달되었고 세금을 이미 납부했는데도 국세청에서 제가 낸 세금이 확인이 안 돼서 스스로 납부 내역을 증명하게 되는 일을 겪은 적도 있었어요. 전산으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인데 말이죠. 그리고 캐나다는 정부기관에 문의사항이 있어 전화를 해도 통화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다들 자리에 없는지 전화 통화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죠. 항공사나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전화 연결이 돼요. 한 번은 에어 캐나다에 전화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날 5시간 만에 전화 연결에 성공했어요.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느긋한 나라가 바로 캐나다예요. 이런 캐나다에서 쭉 살아온 저로서는 다른 나라의 행정 처리를 경험할 일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크게 느낀 적은 없지만 아마 한국인들이 캐나다의 행정 사정을 알면 문화 충격을 받으실지도 몰라요. 한국에 빨리빨리 문화가 생긴 것은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훌륭한 행정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선 운전면허증 하나를 갱신하더라도 당일 재발급된다는 것을 알고 저도 놀라 충격에 빠졌으니까요. 한국의 행정처리 속도는 정말 대단하다고 했어요. 웬만한 행정처리를 개인 스마트폰으로 가능하게 해놨고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만 하면 웬만한 서류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국의 장점으로 많이 들은 것이 한국은 정이라는 문화가 있어 남을 많이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이게 장점으로 와닿지는 않았어요.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제가 한국의 정문화를 생각하면 정말 숨막히고 불편한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남한테 관심이 많은 걸까 하고요. 직장 내에서도 표정이 안 좋으면 집에 무슨 일 있느냐는 질문까지 서슴없이 하는 한국인의 오지랖을 제가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따로 제 직업을 갖지 않을 예정이기에 직장 내에서 그런 불편을 겪을 일은 없을 테지만요. 하지만 한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정 문화가 깔려 있다면 직장이 아니더라도 어디에서든 제 개인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저희 부부의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일을 하던 제가 한국에서 갑자기 전업주부를 하려니 예상과는 달리 너무 갑갑하고 힘들더라고요. 남편은 한국에 오고 나서 야근에 회식의 하루가 멀다 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남편은 저와 달리 한국에서의 다이나믹한 삶이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만족스럽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일을 마친 후 직원들이랑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 정말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캐나다에서의 삶은 정말 노잼이었대요. 그렇게 저와 남편이 한국 생활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어요. 남편이 즐겁게 한국 생활을 하고 동안 저는 한국에 오고 나서 혼자 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한국에는 친구도 없어서 제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리 제가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한다고는 했지만 친구 한 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탓에 저는 약간의 우울감과 무력감도 느낄 정도였어요. 한국에 와서 남편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데 저만 외딴 곳에 혼자 떨어져 외롭게 지내고 있다는 패배감도 들었어요. 처음엔 화도 났어요. 제발 나와 시간을 함께 보낼 순 없냐고. 회사 일이 나보다 중요하냐면서 남편에게 따지기도 했어요. 이럴 거였으면 한국에 오지 않았을 거라면서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영원히 한국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이 시간을 이대로 흘려보내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 무력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달리기였어요. 일반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는 이유는 보통 다이어트라고 하지만 전 달랐어요. 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집과 반포 한강공원이 가까워서 그곳에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한강이 집 가까이 있다는 것이 정말 축복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어요. 자연 경관 속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리면 강바람이 땀을 식혀줘서 오히려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뛰다가 힘들 때는 트랙을 따라 있는 벤치와 잔디에서도 쉬어갈 수 있었어요. 저는 주로 반포 한강공원에서 한남대교를 건너 다시 돌아오는 코스를 주로 뛰었는데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코스는 초보자가 뛰기엔 힘든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면 걷고 또다시 달리기를 반복했어요. 한강에는 러닝 코스가 정말 많더라고요. 달리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새로운 코스를 달린 적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매번 새로운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더 좋았습니다. 한강공원의 러닝 코스는 지겹지가 않았어요. 캐나다에 있을 때는 매일 같은 공원을 달리다 보니 식상하고 지루해서 한동안 달리는 것을 그만둔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한강공원은 러닝하기에 정말 최고의 장소인 것 같아요. 매일 달릴 때마다 느꼈어요. 특히 반포대교의 달빛 무지개 분수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물줄기와 화려한 조명이 한강을 수놓는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가끔 러닝 타이밍이 잘 맞으면 환상적인 무지개 분수쇼를 보며 달릴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달리기를 하다가 힘들면 앉아 휴식을 취하며 반포대교의 야경을 즐기기도 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달리기를 하면서 저는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한강에서 뛰기 시작한 이후로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처럼 힘들거나 외롭지 않았어요. 모두 달리기 덕분이었어요. 달리기는 저의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모두 풀어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저는 한강을 달리려고 운동복 차림에 머리를 질끈 묶고 반포 한강공원으로 나왔어요. 오늘은 어떤 코스로 뛰어볼까 하면서 말이죠. 준비 운동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준 다음 달리기 시작했어요. 한 15분 정도 뛰었을까? 하고 우연히 제 뒤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제 뒤로 수십 명의 남자와 여자가 뒤섞인 무리들이 저를 보며 무섭게 뛰어오고 있더라고요. 놀란 저는 저도 모르게 무엇을 잘못한 걸까 생각했고 혹시나 제가 그들의 진로 방해를 한 것일까 싶어서 재빨리 옆으로 비켰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저를 피해가진 않고 계속 따라오기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 제가 왜 피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저도 뛰는 것을 그만둘 수는 없어서 계속 그렇게 뛰었어요. 어쨌든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와는 다른 러닝 코스로 달리기로 마음을 먹고 한남대교가 아닌 동호대교 방향으로 뛰었어요. 한남대교를 지나쳐 동호대교 쪽으로 달리고 있는데 무언가 느낌이 이상해서 또 뒤를 돌아봤는데 아까 봤었던 무리들이 계속 저를 뒤따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날은 저도 컨디션이 좋은 편은 아니었기에 가볍게 뛰려고 했던 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의 달리는 속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고 어쩌다 보니 그들 무리에 섞여서 달리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속으로 오마이갓 을 외쳤죠. 제 뒤에서 달리는 사람들도 있어서 제가 멈추면 그들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아 저도 자연스레 계속 달렸고 어느샌가 그들과 속도를 맞춰 함께 달리고 있었어요. 민망하기도 하고 웃기는 상황이었어요. 제 옆에서 뛰고 있던 남녀들도 새로운 저를 발견하시고는 눈으로 웃어주시더라고요. 저도 어색한 미소를 짓고 이내 뛰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달리게 되어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내 뛰는 속도를 점점 멈추고 그들과 멀어지려고 하는 순간 함께 뛰었던 러너들이 하나같이 화이팅 화이팅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다 왔다고 포기하지 말라고요. 그 무리 속에 저뿐만 아니라 약간 뒤처지는
러너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같은 거였어요. 사실 그들은 저를 향해 응원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왜 제가 힘이 나는 걸까요? 그 응원을 받아 저도 함께 러닝의 종착지까지 함께 달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정말 숨을 헉헉대며 너무 힘든데도 평소 혼자 달리던 때와는 달리 더 행복하고 즐거운 기분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지 않았음에도 훨씬 더 많이 달린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잘 달릴 수 있는 사람이었나 하고 성취감마저 들었어요. 달리기를 마치고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오더라고요. 그 남자는 아까 달릴 때 제게 방해를 끼치게 된 것 같다면서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함께 달렸던 무리들은 자기가 이끄는 러닝크루 사람들이고 자기는 러닝크루의 크루장이래요. 그리고 그 남자는 러닝크루들이 달리는 진로와 속도를 제어하면서 이끄는 역할을 하는데 오늘 크루들의 속도와 진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러서 본의 아니게 저와 달리는 경로가 섞여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전 괜찮다고 짧게 대답했어요. 그 남자는 이에 저에게 또 말을 걸었어요. 혹시 자신의 러닝크루에 들어올 생각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반포한강공원에서 만나 함께 러닝을 하는데 혼자 달리다 보면 외롭기도 하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지만 크루와 함께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달릴 수 있고 달리는 팁도 서로 공유하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크루원들끼리 서로 유대감도 생기고 그런 순간들이 기억에 남아서 계속 참여하게 되고 어느새 더 잘 뛰고 싶다는 목표가 생기기도 한다고 하면서 성취감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전 순간 크루장이 제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줄 알았어요. 딱 오늘 제가 느낀 기분이었어요. 평소보다 많은 거리를 달리다 보니 힘들긴 했지만 러닝크루의 응원의 목소리를 듣고 완주했을 때의 그 기쁨과 성취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크루장은 모임 장소를 알려주면서 함께 뛰고 싶으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나오면 된다고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러닝크루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함께 달리는 것이 부담스럽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전 매주 정해진 날짜에 맞춰 러닝크루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크루장이 말한 대로 크루원과 함께 달리다 보니 점차 거리가 늘어나면서 성취감이 들었어요. 크루에 가입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목표도 없고 그저 무기력함을 벗어나려고 뛰고 싶은 만큼만 뛰었는데 잘 달리는 친구들을 보니까 기록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어느새 풀코스도 완주해보자 이런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저에겐 마라톤 대회에 참가라는 목표가 생겼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리기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달리기를 할 때마다 한쪽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곧 마라톤 대회가 코앞이라 제 무릎을 신경 쓸 시간이 없었어요. 조금만 참고 마라톤 대회를 무사히 마치면 병원에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크루원 중에 한 친구가 저의 달리는 모습을 보더니 혹시 다리가 불편한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뛸 때 모습이 예전과는 조금 다르다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했지만 친구는 이번이 아니더라도 마라톤 대회는 언제든 참가할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말고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제 인생의 첫 마라톤 대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크루원들과 저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어요. 한 30분 정도 뛰었을까? 그동안 느낀 무릎 통증과는 차원이 다른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서 전 더 이상 뛰지 못할 것 같았어요. 첫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는커녕 중간에 포기라니요. 그동안 이 마라톤 대회에 나오기 위한 제 노력이 물거품 되는 것 같아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걷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걸어가는데 제 앞에 여러 발들이 보여서 고개를 올려보니 함께 뛰는 크루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함께 뛰어야 하는데 안 보여서 한참을 기다렸대요. 저를 기다리던 크루원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뭐라고 자신들의 마라톤 기록까지 포기하면서 저를 기다려주는 것이냐고요. 크루원들은 하나같이 말하더라고요. 마라톤 기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자신들은 괜찮다면서 또 다음 대회에 참가하면 된대요. 그동안 함께 달려왔고 그것이 마라톤 대회든 한강공원에서의 러닝이든 자신들에겐 똑같대요. 그러면서 그나저나 제 무릎이 많이 아픈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어요. 그 순간 전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문화인 것을요. 그동안 제대로 경험해보지도 않고 그냥 남한테 관심이 많은 한국인들이 귀찮을 것 같다는 편견을 가진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 이후로 한국의 따뜻한 정 문화가를 받아들이고 좋아하게 되었어요. 서로를 위해주고 걱정해주고 신경 써주는 그것들이 너무나 따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 외국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한국의 정문화는 정말 대단한 장점이 맞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저는 크루원들과의 함께 달리기는 계속되었고 그렇게 함께 뛰면서 저에겐 새로운 한국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사라졌고 한국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는 것이 달리기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캐나다에 돌아와서 그때 함께 달렸던 러닝 크루 친구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추억이었고 감동적인 추억을 저에게 남겨준 러닝 크루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의 정문화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오지랖으로 느껴져 불편하다고 생각한 캐나다 여자가 한국 러닝 크루들과 함께 한강공원을 달리고 마라톤 대회에서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받자 한국의 정문화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사연이었는데요. 비록 낸시는 첫 마라톤 대회에서 좋은 기록은 내지 못했지만 그 이상의 감동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시 캐나다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낸시가 앞으로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